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어제에 이어 어제 그 아시아 신탁사의 신탁 원보를 보시다가 저 2018 년에 한 그 정상금 소송에 대한 그 신탁 원보의 그 변경 내용을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게 대략 2020 년도였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이전에 정상금 소송이 있었으니까 2020 년도에 신탁 원보가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된 후로 골든키 홀딩스가. 자, 그런데 골든키 홀딩스가 FNENC랑 싸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칼리스토와 카펠라를 어 명도치는 그런 소송도 하게 되었는데,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들은 대부분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충은. 자, 그런데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러면 그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어 현대코아에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들이 25년 동안 쌓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윤교안, 신암석 가두리 안에 갇혀서 그 방강욱이랑 정의진의 그 하여튼 그 가두리에서 만세 부르고 가두리에서 이제 월세 만세. 자, 그런 패턴을 반복을 했고, 그 단순한 그 가두리 양식장에 마치 그 잉어떼들이 노는 마냥 닭장 안에 갇힌 닭의 신세들, 그리고 돼지 우리에 사육하는 그 돼지들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료를 줍니다. 사료는 월세인데, 자, 월세를 주면은 이제 거기에 기회주의자들처럼, 자, 잉어떼들한테 사료를 한번 주셔 봤나요? 자, 잉어떼들한테 사료를 주면 잉어가 어디에서 몰려드는지 파닥파닥파닥파닥 갑니다. 예? 지느러미 온갖 꼬리 지르미를 누구보다도 먼저 먹으려고 파닥파닥 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살이 찌고 되면은 잡아먹히죠. 자, 우리의 패턴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들이대며 "말은 알겠어." 하지만 뒤에 가서는 "평당 2천 줄게." 사료 주고 "평당 3천 줄게." 사료만 주면 파닥파닥 파닥파닥 뛰는 잉어떼들처럼 몰려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회주의자들이고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박쥐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자기 시어머니를 비판을 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패턴이 안 바뀌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넣자, 어떤 자료를 들이대고 같이 행동하자고 하면은요, 같이 안 해. 그냥 알겠대.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자, 제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선택한 문제가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의 행동이 부모님들의 그 행동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을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똑같이 가만히 있고 문제에 대한 처신과 방법이 똑같은데 지난 세대를 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비판하거나.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가두리 양식, 신암소 윤교안 가두리에서 이제 벗어나자. 그리고 정의진 방과후기의 그 꼬임에서 벗어나자. 이제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벗어나자. 이제 돼지우리 사이의 사육에서 벗어나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세이브 기술이 칼리스토에 했고 2016 년도에 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제 아시아 신탁이 칼리스토로 이제 명도를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 년에는 카펠라가 아시아 신탁에 승계 집행 칼리스토 승계 집행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당하죠. 기각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NEAC가 골든키 홀딩스의 정상금에 대한 채권 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을 정지를 하고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집행을 했으니까 골든키 홀딩스의 몇 명은 골든키 홀딩스의 임준범, 이 김석규 다 골든키 홀딩스의 그 임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엔시라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관계였을까? 자 그리고 나서 피의 신청인은 FNENC 김병태, 임현욱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법원까지 갑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요. 자 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도 하게 됐는데 조정은 또 불성립하게 되고 자 그러면 조정이 불성립돼서 이제 정상금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인이 됩니다. FNC가 골든키 홀딩스에.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는 2019년 10 월에 했네요. 자 2018년 가합의 정상금 소송의 판결문 채권으로 인해서 FNC가 3순위 우선시 수익권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억 원에 대해서. 자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금 소송 주식회사 FNC 그리고 김병태, 이면욱 피고 주식회사 골든키 홀딩스 임준범, 세상이엔시의 김석규 그리고 김석현 다 골든키 홀딩스의 임원들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변론 종결이 판결 선고가 2019년 1 월에 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뭐 5억 원, 뭐 김병태에게 2억 원, 이면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자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 피고가 졌다라는 거죠. 피고는 뭐야? 골드키 홀딩스의 임원들. 자 들어갑니다.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2012년 10월 8일 골든키 홀딩스와 사이에 알프스 세븐이 골든키에게 마산봉 개발 사업의 사업권과 부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골든키는 알프스 세븐에게 30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자, 자산 양수도 계약이 어떤 거죠?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 양수도니 자산 양수도니 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자기 자산을 양도했어. 자산을 왜? 사업권과 그리고 관련된 부지니까. 자, 부동산인 부지니까. 자,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골든키는 알프스 세븐에게 30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골든키는 알프스 세븐에게 매매 대금 중 일부로 15억을 지급했다. 자, 한번 음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죠. 나와 있는가? 자, 자 나와 있죠? 자, 2012년에 12년 10월 8일에 근저당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채권 최고로 20억이 들어간다. 세이브 기술은 근저당권자이고 채무자는 알프스7 리조트이다. 그러니까 알프스7 리조트에게 돈이 투자가 되었다. 돈이 지급이 되었다. 부지나 그 사업권, 마산봉 개발 사업권과 마산봉 개발의 부지를 제공을 하니까 알프스7이 제공을 하니까 세이브 기술은 돈을 주었다. 말 되죠? 자, 어찌 됐든 채무자는 알프스7 리조트야. 중요한 건. 자, 2012년 12월 8일 설정 계약에 의해서 알프스7은 세이브 기술은 돈을 지급을 했어. 20억을 알프스7 리조트에게. 자,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2014년 4월 28일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에 마산봉 개발과 관련된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FNENC, 알프스7 그 소외 주식회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골든키, 세상ENC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자 그에 따라 원고 회사와 FNENC와 골든키 사이에 서울 강동구 현대코아 1, 2, 4층 중 50개 호수에 대한 위치한 예식장에 관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2016년도에 자 어떻게 됩니까? 골든키 홀딩스가 FNENC로부터 자 43개 호수였죠. 자 그런데 2015년에 합병이 되죠. 자 그러면 2014년 그 이전이죠. 7개의 1층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138호와 153호에 합병되기 때문에 7개는 없어지면 7개가 추가가 되면 그렇죠? 그게 138호와 153호로 합병이 되니까 자 그럼 50개 호수죠. 왜? 7개가 합병이 되어서 2015년에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2014년에는 합병되기 전에 50개 호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년에 매매 계약 가등기를 했겠죠. 2014년에. 자 그러면 2015년에 골든키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다. 맞춰졌다. 자 합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알프스7 리조트는 흘리 알프스7 리조트 조성 사업을 진행할 SPC와 그러니까 이제 뭐죠? 특별 목적 법인회사 특수 목적 법인과 EPC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 자, EPC 계약이 뭡니까? 설계, 기획, 용역, 건설 기술 다 한다는 그런 계약을 종합적인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기존 알프스7과 세상ENC가 체결한 개발 계획 용역 계약을 EPC 업체가 승계하고 세상ENC에게 용역 대금으로 15억을 지급해야 하며 세상ENC에게 용역 대금으로 자 그 지급 시기는 14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자 골든키 홀딩스와 FNEN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 금액 32억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본조 일항에 따라 세상ENC가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날에 하기로 하고 자 어찌 됐든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골든키 홀딩스에게 15억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조 1항과 2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골든키 홀딩스와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자산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렇죠?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SPC 법인인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골든키 홀딩스가 FNENC에게 15억을 지급하였을 경우 FNENC는 순위 보전을 위해 매매 이 가등기를 하고 그런데 골든키는 가등기 담보법에 해당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신탁회사에 이전하였습니다. 그 채권에 대한 정산 절차, 이 뭐죠? 이 합의서에 대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용역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자, 그런데 FNENC는 골든키에게 이 가등기 실행에 관한 골든키가 FNENC에게 지급할 정상금이 남아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FNENC와 골든키는 2016년 7월 28일 골든키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정상금 7억 2천만 원 정상금 채권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은 합의서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합의서로 구분을 하시죠. 자, 골든키 홀딩스 세상 ENC 김석현을 피고 측이라 하고 2016년 7월 7일 이 부동산의 가등기권 실행과 관련해 FNENC에 아래와 같은 미정상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와 방강호은 이를 확인한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 대금 32억, 그죠? 원고 회사와의 상계 채권액은 2억 24억, 그리고 미정상금은 7억 2천 대략. 자, 골든키 홀딩스는 본등기 격려 이후에도 FNENC에게 미정상금 전액을 지불하기 이전에 현재 예식장을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며, 그러니까 FNENC가 임대료를 받는데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 왜? 이게 언제야? 2016년 7월 28일. 자, 신탁사로 이전한 후죠. 골든키가 위탁자로서 숙탁사는 아시아신탁. 자, 그런데 신탁사로 이전을 했어.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뭔 내용이냐면 미정상금이 남아 있대. 그게 7억 2,500이래.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FNENC는 미정상금 남아 있다라고 신탁사에게 알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골든키와 2차 합의서를 들어갑니다. 그 미정상금이 7억 2,500이야. 자, 그런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무슨 소리를 하냐면 골든키가 이 등기 경료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후에도 FNENC에게 미정상금 그 7억 2천에 대한 전액을 지불하기 이전에 현재 예식장을 운영 중인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 FNENC에게 양도하겠대. 양도하래. 그리고 FNENC가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래.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언제? 2016년에 7월 28일에. 자, 세상 ENC 김석규는 FNENC가 대주주로 있는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착공을 위한 금융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금융 약정이 체결됐을 경우 SPC라든 그 EPC 그리고 나서 저 특수목적 법인회사에 그리고 저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돈을 딱 막아 놓고 그 돈만 이제 들어가게끔 하고 이 인출을 못하게 하죠. 그 금융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그 알프스7 리조트 조성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죠? 자, 공사 착공을 위한 금융 약정 체결에 적극 협조하고 자 7억 2천만 원과 협의하여 진행 중인 설계 변경 용역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자, 본 합의서 체결을 현재 원고 측 피고 측에는 미정상금 7억 2,500만 원 위에 상호 간에 어떤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어찌됐든 뭐네 뭐 적극 협조한다. 자 이런데. 자 그런데 FNC는 김병태에게 이 사건 정상금 채권 중 자 7억 2,500만 원 중에 자 2억 3천을 그리고 이면욱에게 1억 2천을 양도하였대. 무슨 말이냐면 FNC가 7억 2천이 있는데 골리키 홀딩스에게 그중에 뭐 김병태에게 2억 3천, 이면욱에게 1억 2천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 각 양도일 무려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왜? 지명 채권이니까. 자, 기명 채권이니까. 자,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FNC에게 피고들은 골드키 홀딩스 측은 FNC에게 지연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2018년 2월까지 FNC에게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했고 7억 미정상금 7억 2천 원을 에 대한 12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1억 3,200만 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해서 골드키 홀딩스 측은 FNC와 FNC로부터 이 사건 미정상금 채권 중 일부를 양소받은 김병태 이면욱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원고는 떠듭니다. 자 그런데 피고들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골든키가 자 내가 골든키 홀딩스 입장에서는 내가 FN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협조한다는 의미지 문헌 내용상 골든키가 칼리스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FNC에게 매월 임대료에 상응하는 액수를 이자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미정상금이 지불하도록.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고인 FNC 측은 "이자를 내라. 정상금에 대한 미정상금에 대한 이자를 내라." 그런데 피고인 그 골든키 홀딩스 측은 미정상금 7억 2,500에 대한 미정상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문헌 그대로서 합의서 그대로성 합의서 그대로의 미정상금이 7억 2,500이 지급될 때까지 임대료를 너에게 FNC 너에게 칼리스토가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라는 거야. "이자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합의서는 그 작성 경위 합의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FNC의 피고 골든키에 대한 정상금 채권과 그렇죠? 세상 ENC가 원고 FNC가 대주주로 있는 알프스 리조트에 대한 설계 용역 채권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FNC와 피고들 사이에 골든키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상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피고들은 미정상금이 지불할 때까지 임대료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칼리스토가 FNC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것만 하면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판단. 법원의 판단. 골든키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할 수 있는 칼리스토 정의진 이풍우 칼리스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1,100만 원을 수령해 원고 FNENC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리고 골든키가 FNENC에게 2016년 8월, 2010년 9월분, 2010년 5월분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에, 자, 골든키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자, 어찌 됐든 간에 저기 하면 FNENC 입장에서는 골든키에게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골든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 격려 이후에 원고 회사에게, 그러니까 FNC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불하기 이전까지 FN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할 권리를 양도하고 FNC로 하여금 칼리스토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정해져 있는 바, 위 월 임대료는 FNC가 골든키에게 뭐 이렇게 하고, 골든키가 단순히 FNC에게 위 월 임대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면 월 임대료 수령권의 종기가, 임차인은 제3채무자인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료 지급 상대방이 누군지 간에 쉽게 확정할 수가 없게 되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골든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치, 골든키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서 2항에 따른 지연 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월 임대료 상당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 측의 요청으로 칼리스토를 상대로 이 사건의 소송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실질 운영자인 정의진이 골든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FNC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점,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나본으로 들어가죠. 고등법원에 간. 자, FNC 김병태 이면호기, 골드키 홀딩스 세상이엔시 김석현에게, 자, 주문. 골든키 세상 ENC 김석현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FNENC의 골든키 세상 ENC 김석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자, 골든키 홀딩스 세상 ENC 김석현은 연대에서 FNENC에게 3억 7천의 미정성분과 이에 대한 골든키 홀딩스는 2018년부터, 세상 이행시는 2018년 2월부터, 김석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고 FNENC와 골든키, 세상 ENC, 김석현 사이에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가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됩니까? 3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만 지급하라고 했죠. 자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누구죠? 원고들은 FNENC 김병태, 이면옥입니다. 원고들 주장의 여지. 자 피고 골든키 홀딩스 측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정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미정상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했고 정상금 7억 2,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 또한 피고들은 연대해서 골든키 홀딩스, 세상 ENC, 김석현은 연대해서 FNENC 및 FNENC로부터 일부 정상금 채권을 양수받은 김병태, 이면욱에게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정상금 부분. 자,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피고들은 골든키 홀딩스 측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음, 이 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 청구 부분. 자, FNNC의 주장과 같이 피고 골든키가 FNNC에게 이 사건 정상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 상당액을 그들의 책임 재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방과후의 일부 증언만으로 FNNC 골든키, 세상, 김석현 그리고 FNNC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자,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 골든키 홀딩스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 FNNC에게 양도하며 FNNC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그 문헌 내용상 골든키의 의무는 FNN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임대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FNNC도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정상금에 대한 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자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자 명목으로 부동산 월 임대료를 책임 자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것은 임대료 채권을 양도하는 것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리고 원고 회사가 골든키로부터 정상금의 이자를 받고자 하였다면 합의서 이항과 같이 복잡한 형태로 기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에 월 임대료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월 임대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더욱이 피고는 골든키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월 임대료를 일시 100천만 10만 명 2,300만 원을 알고 있었다가 칼리소토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야 월 임대료가 일시 100천만 10만 명 1,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24억 7,400에 상당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FNC가 골드키의 호세 24억 7,400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정상금 채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골든키가 이 정상금 지급 유예에 대한 반대급부로 FNC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료 수령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그리고 나서 이 골든키가 임차인인 칼리스토르 임대료를 미지급을 이유로 2016년분 8월분 9월분을 FN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FNC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상금 채권이라서 좀 복잡하네요. 어떻게 뭐 잘 뭐 알아들으시겠나요? 어찌 됐든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명도 소송을 했는데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그죠? 정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 2017 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왜냐하면 확정일이 2019 년까지 가니까 건물 명도 인도 소송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음 아시아센탁이 칼리스토 정의진을 명도를 칩니다. 자, 칼리스토는 아시아센탁에게 153억 200여를 인도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153호 그죠? 가운데 알박기 201호도 가운데 알박기 된 거. 자, 청구 원인을 보면 개요. 그래서 세이브 기술은 자, 즉 골든키 홀딩스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체결하였고 칼리스토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다. 자, 세이브 기술은 FNENC로부터 2016년 7월 7일 153호 201호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이 목적물에 대한 담보 신탁 계약 2016년 6월 27일 세이브 기술과 아시아 신탁은 담보 신탁을 체결하였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하고 2016년 7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신탁 원부에도 아니 저기 153호를 비롯한 총 43개 물건에 대한 1, 2, 4층 43개 물건에 대한 그 등기부 등본에 나오죠. 자, 그리고 아시아 신탁은 GK D&D 골든키 홀딩스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획에 대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법률 행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자, 153호 201호 소유권 변동의 경향. 자, 세원기공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고 1999년 FNC가 2010년경에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았다. 그죠? 대략 몇 개 물건이죠? 75개 물건. 자, 그리고 나서 칼리스토는 점유 권원 부존재야. 칼리스토는 153호 201호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고 시어터 웨딩 프라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칼리스토 점유 권한의 부존재. 그런데 골드키온스도 즉 GK D&D가 2012년 가등기를 할 시 시어터 웨딩 프라 정의진은 FNC와 월 차임 비수기 때 일시 100천만 10만 2,200만 원, 성수기 때 2,7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누구한테? 정의진이. 시어터 웨딩 프라 정의진이. 자, 이후 GKDND 즉 골드키 홀딩스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7월 7일이죠. GKDND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누군지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NC 측은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자, 그럼 뭐야? 임대차가 없다라는 거죠? 자, 시어터 웨딩 프라는 2016년 12월 해상 간주된 바 있고 칼리스토는 FNC나 GKD&D 아시아 신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명백하다. 또한 GKD&D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아시아 신탁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재기 시점까지 칼리스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칼리스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시아 신탁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소결. 칼리스토는 목적물을 아무 권한 없이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바 아시아 신탁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피고의 부당이득, 부당이득도 내라. 자, 부당이득 그 범위도 정해져 있고 자, 결론 원고에게 인도하라. 목적물 153호 201호를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의 저기 결정이 돼서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 돼 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펠라가 이제 들이댑니다. 뭐라고? 승계 집행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자, 합니다. 카펠라 아시아 신탁한테 신청 취지. 카펠라가 칼리스토 간의 건물 명도 인도 사건의 화해 경고 결정에 대해 아시아 신탁에게 내어준 카펠라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취소하고 화해 공고 결정 정본에 대한 강제 집행을 불허하겠다. 자, 합니다. 이유 기초사실 153호 201호 조미이전금지 가처분 그런 거를 했는데 세이브 기술은 아시아 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아시아 신탁에 이전하여 주었다. 아시아 신탁이 칼리소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가단 이자 이걸 했는데 화해 공고 결정이 되었고 아시아 신탁이 카펠라를 칼리소토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 집행문 뭐 이런 거 했는데 신청인의 주장 카펠라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무슨 가처분 결정?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칼리소토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승계 집행은 취소돼야 한다. 자, 근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렸죠? 자, 칼리소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카펠라는 칼리소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승계 집행문 부여한 것은 정당하므로 카펠라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집행관은 카펠라 대표이사였던 이재호도 칼리소토 직원으로서 집행에 참석하였으나 칼리소토가 아닌 카펠라의 점유를 주장한 바 없다. 자, 그때 그래서 집행관은 칼리소토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보관한 다음 칼리소토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 카펠라는 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뭐 이게 한다는데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 뭐 증거도 없고 카펠라가 임의로 본점을 소재지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를 사실적 지배에 있다라는 객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기각한다. 자, 뭐 좀 아시겠나요? 아, 저도 어 이 정상금 채권에 대한 이 소송이 좀 복잡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맛배기만 보시고 나중에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